고통의 비밀을 읽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제 읽을 차례가 어디냐? 제가 3장을 읽었고 이제 4장으로 플라시보 효과는 정말 존재할까? 기대와 예측의 효과. 플라시보 기대와 예측의 효과. 폴 에버슨은 학수고대하던 전기 치료기가 마침내 도착하자 잔뜩 기대에 부풀었다. 라디오 프로듀서인 그는 오랫동안의 섬유 근육통을 알아서 전신 통증과 피로감에 자주 시달렸다. 조금 좋아졌다가도 쉽게 재발했고 재발할 때마다 심신이 지쳐갔다. 섬유 근육통은 정말 끔찍한 병이에요. 쑤시가 아프고. 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플라시보 효과를 경험했다. 플라시보 효과는 통증처럼 이해하기 힘든 면이 있다. 플라시보 효과는 통증의 본질을 보여주는 일종의 창이라고 할 수 있다. 통증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상황을 고려해서 내리는 판단의 산물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플라시보 효과의 기이한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그리고 통증과의 전반적인 관계를 이해하려면 먼저 용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플라시보는 위약, 가짜약을 말하는데 파도당, 아령이나 식염수 혹은 아픈 살에서 볼 수 있듯이 전기가 꺼진 치료기처럼 양리적인 활성이 없거나 효력이 없는 모든 약물이나 치료를 의미한다. 플라시보 효과는 치료가 전달되는 맥락에 대해서 내가 보여주는 반응이다. 플라시보라는 단어는 원래 나는 기뻐할 것이다 라는 의미의 라틴어에서 왔는데 영어로는 부정적인 꼬리표가 달려있다. 중세 유럽에서 장례식의 노랫말로 사용되다가 나중에는 장례식 음식을 얻어먹으려는 사기꾼이나 아처꾼과 비슷한 의미로 쓰였다. 제프리 초서의 14세기 서라집인 캔터베리 이야기에는 플라시보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자신의 형제가 끔찍한 결정을 내버려두는 거짓말쟁이의 아첨꾼 같은 역할을 하는 인물이다. 현대로 넘어와서는 의학계에서 가짜 속임수라는 의미를 넘겨받았다. 양리적인 효과 없는 약물이나 가짜 치료가 실제로 우리 몸에 영향을 주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초자연적인 현상에 가까운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은 수세기 동안의 과학자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그래서 플라시보 효과 역시 오랫동안의 의학과 미스터리에 있었다. 위약에는 파도당, 아령이나 식염수 조사만 있는 것이 아니다. 2000년 초반에 도전정신이 뛰어난 휴스턴 출신의 정형외과 의사들이 플라시보 수술을 시도해보기로 했다. 이유를 알아낼 방법으로 플라시보 수술, 가짜수를 시도해보기로 했다. 먼저 무릎 관절염을 앓는 18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눈 후에 한쪽에는 일반적으로 하는 관절경 괴사 조직 제거 수술을 했고, 다른 한쪽에는 전신 마취 후에 무릎을 절기만 하고 닿는 가짜 수술을 시행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플라시보 수술을 진짜 수술만큼 효과가 있었다. 더욱이 2년 뒤에도 가짜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진짜 수술을 받은 환자들보다도 통증 면으로나 기능적으로 수술 결과가 더 좋았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는 수술에 따른 통증 완화가 조직성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 기대감과 희망으로 인한 뇌의 변화 때문이라는 사실을 직접 보여주었다. 이런 뇌의 사실이라는 거지. 딥하지만 최근의 연구는 수술이 반드시 효과되는 인대 파열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관절염 통증, 무릎 통증 치료에 운동도 수술만큼 효과적인 것을 밝히고 있다. 무릎 관절 수술 외에 플라시보 효과를 확인한 외과적인 수술은 더 있다. 2014년에 발표한 한 리뷰 논문에 따르면 외과적인 수술과 가짜 수술을 비교한 결과 총 53건 중에서 절반의 사례에서 가짜 수술이 진짜 수술만큼 효과가 있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든다. 그렇다면 진짜 수술은 통증 완화 효과가 없다는 뜻일까? 물론 그렇지 않다. 단지 플라시보 수술과 또 거듭 원리로 효과가 있는 것뿐이다. 손상된 내부 조직을 스스로 도려내서가 아니라
플라시보 효과를 건드리기 때문에 통증 효과가 있는 것이다. 플라시보 효과의 힘을 이용할 수 있다면 통증학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이다. 그러므로 플라시보 효과가 어떤 원리로 왜 일어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2004년 콜롬비아 대학교의 토로 외고 박사는 플라시보 효과가 일어나는 동안에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신경 촬영술로 확인해보고 싶었다. 외고 연구팀은 지원자들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전기자극을 가한 다음에 fMRI 장기로 뇌 활성화를 관찰했다. 결과는 예상한 바와 같이 전기자극이 주어졌을 때 시상, 전척, 대상, 피질, 뇌 섭렵 등 통증을 느끼는 뇌 영역이 활성화되었다. 다음으로 참가자들에게 가짜 약을 피부에 발라주면서 통증을 줄여주는 연구라고 말하고 뇌를 관찰했는데 이번에는 같은 부위의 활성화가 줄어들었다. 여기까지만 보이는 플라시보 효과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외과 박사는 통증이 어떤 원리로 감소하는지를 더 궁금히 여겼다. 몇 년 후에 외과 연구팀은 뇌에 있는 오피오이드 수용체의 활성화를 양전자 단층 촬영술로 측정해서 플라시보 치료가 통증과 관련된 뇌 전 영역에 걸쳐서 오피오이드 분비를 증가시키는 것을 발견했다. 통증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만으로도 뇌에 저장된 엔돌핀 같은 오피오이드가 분비되기에는 충분했다. 분비되기에는 엔돌핀은 사실상 정도성이 없는 모르핀이다. 1978년에는 오피오이드의 차단제인 날록선으로 플라시보 효과를 되돌릴 수도 있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었다. 플라시보 효과는 뇌에서 분비되는 다른 화학물질도 영향을 미친다. 가령 통증 완화 작용을 하는 천연 대마초 성분의 칸나비노이드가 그렇다. 폐활과 동기 부여에 관여하는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 역시 환자가 위약을 먹을 때 뇌의 보상미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척자핵 부위에서 농도가 올라간다. 보상미로가 활성화되고 통증 완화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플라시보 효과는 더 강해진다. 이 같은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플라시보 효과가 선순질환 사람들에게 병이 나았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통증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강력한 천연 진통제들이 뇌에서 분비되고 진짜 약이 작용하는 경로에 진짜 약이 작용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통증을 일으키는 자극에 노출된 상태에서 위약을 먹으면 뇌의 하행성 통증 억제 경로 때문에 몸에서 내려가는 위험 신호가 억제된다. 군인들이 전투 중에 다쳤을 때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모두 이런 천연 진통제의 덕분이다. 또 다른 연구 결과를 보면 위험 신호가 뇌까지 도달하지 않도록 플라시보 효과가 척수 수준에서 위험 신호를 차단한다는 증거도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인과관계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통증을 없애는 것은 가짜야 비활성 물질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뇌 덕분이다. 뇌에 원래 저장되어 있던 물질을 나오게 만드는 것은 치료에 대한 우리의 믿음 때문이다. 유효 성분의 기대감인 것이다. 이는 플라시보 치료에도 위계가 있다는 사실로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위약은 효과면에서 동등한 위치에 있지 않다. 식염수 조사는 포도당, 알약보다 효과가 좋은 편이고 당연히 이 둘보다는 가짜 수술이 더 효과가 좋다. 또한 비용이 많이 드는 위약이 그렇지 않은 위약보다 효과가 좋다. 개입이 더 극적일수록 환자가 그 치료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환자와 치료 제공자 사이의 신뢰감이 높을수록 통증 완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서 효과가 커진다. 의미와 절차가 부여되는 진밀하고 집중적인 치료가 효과적인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인 것이다. 독일에서 이루어진 대규모 정밀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가짜 침술도 진짜 침술만큼 통증 완화에 효력이 있었다. 특히 주류의학의 전통적인 치료 방식보다 가짜 약이나 침술이 통증 완화에 효과가 더 좋은 편이었다. 침술의 유효 성분이 환자의 믿음밖에 없다 해도 주류의학에서 통증 완화 효과를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확실히 효과가 좋았다. 그렇다고 내가 만성 통증의 치료법으로 침술을 추천한다는 뜻은 아니다. 기대감만으로 효과를 내는 치료법을 추천한다는 것은 상대를 기만하는 일이다. 기대감만으로만 하는 것은
특히 그 치료비 비용이 많이 들고 고통이 처한 환자에게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개인이 아닌 수동적인 환자가 되기를 부추긴다면 더 말할 것도 없다. 물론 통증 환자들에게 정말 효과가 있는 증거 기반 치료법을 찾으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하지만 의사와 환자 간의 상호작용에서 환자들의 고통을 들어줄 수 있는 믿음, 기대감, 확신 같은 요인의 힘을 무시하는 것은 의사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일일 것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 의사들은 어떤 새로운 치료법이 나왔을 때 임상시험에서 유효 성분이 발견되든 또 통증 완화를 제공하는 메커니즘이 발견되든 위약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낸 경우에만 그 치료법을 쓰고 싶어 한다. 위약이라는 단어는 임상시험에서 보통 실패라는 말과 관련이 있다. 만약에 어떤 새로운 약물이 초기 임상시험에서 위약보다 효과를 내지 못하면 그 약은 사실상 실패한 것이다. 하지만 플라시보 효과나 기대 효과 자체를 무시한다면 상당히 중요한 뭔가를 놓치는 것과 같다. 약이든 뭐든 통증이 덜해졌으면 일단 효과가 있다는 뜻이므로 좋은 의미일 수밖에 없다. 통증 완화에 영향을 주는 믿음의 힘은 또 다른 흥미로운 현상의 숨은 의미와 관련이 있는 듯하다. 캐나다 몬트리올 맥길 대학교의 제프리 모길 연구팀은 1990년대와 2013년 동안에 축적된 엄청난 양의 임상시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미국에서는 그 기간에 플라시보 효과의 위력이 증가하고 유럽과 아시아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유는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플라시보 효과가 증가하면 제약회사로서는 새로운 약물의 효과를 입증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제프리 박사팀은 그 시기에 미국의 임상시험 기간이 더 길어지고 규모가 커진 데 반해서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 주목했다. 아마도 자금이 많이 투입된 대규모 장기 연구에서 이 약을 처방받은 그룹은 자신들이 먹는 약을 더 신뢰할 수 있었고 따라서 플라시보 효과도 더 크게 나타났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게다가 미국은 소비자에게 약의 효과를 직접 광고하는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다. 광고는 약에 대한 믿음에 영향을 주고 기대감을 높인다.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머리가 비게지만 어떤 치료를 제공할 때 환자에게 시간과 관심을 많이 줄수록 그 치료의 통증 완화 효과가 높아진다는 사실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난 결과였다. 치료를 제공하는 사람의 역할이 통증 완화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도 확실해지고 있다. 누군가가 나에게 진통제를 주는 것을 눈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통증을 완화한다. 환자에게 정맥주사로 진통제를 투여할 때 아무런 설명 없이 컴퓨터로 투여하는 방식보다 의사가 그 진통제에 관해서 설명해주면 효과가 50% 더 뛰어나다. 진통제를 제공하는 사람의 자신감도 중요하다. 식염수 등등 펜타닐 실험 결과 환자들은 펜타닐을 투여받을 가능성이 50%로 생각한 의사 그룹에서는 식염수가 30%의 통증 완화 효과를 일으킨 데 반해 펜타닐을 투여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 의사 그룹에서는 날락순이나 식염수 중에 하나만 투여받음으로 20%의 통증 증가 효과를 일으켰다. 자신감은 전염성이 있다. 다시 말해서 환자는 의사가 보여주는 비언어적인 단어의 미묘한 차이를 알아챌 수 있고 이런 통증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에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어떤 사람들이 플라시보 효과에 더 반응하는가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다. 임상시험에서 위약 대종을 더 잘 파악할 수 있고 위약을 치료법으로 병행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을지도 있는지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 오래전이 아닌 과거 의료 부권주의 시대에는 일반적으로 신경이 예민하고 무지한 사람들에게만 플라시보 효과가 나타난다고 여겼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그렇지가 않았다. 훨씬 낙천적이고 보상을 추구하며 회복력이 좋은 사람들이 통증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서 플라시보 효과가 더 잘 나타났다. 2009년 맨체스터 대학교의 인간통증연구소는 낙관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플라시보 반응을 보일 확률이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 플라시보 효과에 잘 반응한다는 것은 나쁜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통증 완화는 우리의 최종 목표에 더 가까워지는 기능으로 좋은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플라시보 효과는 많은 이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플라시보 효과로 더 제대로 이해하려면 플라시보 효과의 못된 쌍둥이 같은 노세보 효과의 존재도 알 필요가 있다. 노세보는 라틴어로 해를 끼치다라는 의미로
노쇠의 효과는 어떤 약이나 치료에 대한 부정적인 예상 때문에 치료 효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노쇠의 효과는 윤리적인 이유로 연구 승인을 받기는 어렵지만은 우리 주변에서 임상실험에서 환자들에게 진짜 약을 주고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을 때만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도 노쇠의 효과라고 할 수 있다. 2020년 말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지혈증 치료제인 스타틴을 먹고 부작용을 겪은 사람은 90%가 노쇠의 효과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집단 히스테리 사례도 노쇠의 효과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분쟁 지역의 학교에서 집단 실신 사례들이 심심치 않게 보고된다. 지역이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화학무기 같은 유독물질이 원인으로 지목이 되었는데 결론은 집단 히스테리가 원인이었다. 노쇠의 효과는 매우 흔하다. 특히 만성 통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건강에 좋을 때도 사람들의 말이 영향을 주지만 몸에 이상이나 위험을 느낄 때 부정적인 말들이 영향을 더 많이 미친다. 부정적인 말로 불안감이나 보조미는 통증에 영향을 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고 뇌의 통증 네트워크를 자극한다. 말은 사람을 치유할 수도 있고 다치게 할 수도 있다. 긍정적인 말과 암시는 통증 완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나는 의사로서 환자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 그렇다고 내가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두고 환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다. 가령 왼팔을 다친 환자가 있으면 다친 팔을 친진찰한 후에 말없이 차트만 찍기보다는 다치지 않은 오른팔의 상태를 물어보고 그래도 아주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분은 어떠신가요? 괜찮으시세요? 정말 다행입니다. 쭉 뻗어서 손가락을 한번 움직여 볼까요? 어때요? 괜찮으시죠? 네, 좋습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다.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 결과를 보면 출산하는 여성들에게 척추 마취제를 주사할 때 의료진이 마취제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준 여성들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준 여성보다도 주사 통증을 더 약하게 느꼈다. 척추 마취제를 놓을 건데 아주 따끔할 겁니다. 조금 참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 이 주사는 허리 감각을 둔하게 하는 부분 마취제라 조금 있으면 편안해지실 거예요 라는 말이 마음을 훨씬 편하게 한다. 당연한 말 같지만은 실제로 현장에서는 의사가 환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보기가 힘들다. 의사가 주는 긍정적인 신호는 환자의 단기 통증 완화에 정말로 효과가 있다. 확신에 찬 의사의 말은 그 자체로 강력한 진동제가 된다. 긍정적인 말이나 비유 생각은 환자의 안도감을 높이고